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학습 활동 촉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학습 진도 관리에 대해서 볼 건데요. 학습 진도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학습자가 주어진 교육 내용을 얼마나 완료했는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고요. 학습 진행 상황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표현 방식은 어떻게 할까? 전체 페이지 수 또는 전체 차시, 단원 수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학습자가 완료한 분량의 비율을 퍼센트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20차시 중 10차시를 완료를 했다. 그러면 진도 50%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겠죠. 자, 활용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행 상황을, 현황을 파악하는 데 사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학습자의 학습 활동 상태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관리 지표가 있습니다. 네, LMS 기반으로 살펴보면은 진도율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또 완료 현황, 완료 차시주, 완료 차시수, 완료 단원수, 완료 모듈 수가 되겠고요. 미완료 지연 상황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LMS의 진도 자동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자의 활동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 피드백, 독려를 제공을 해서 학습 진행을 촉진하도록 합니다. 자, 학습 진도 관리의 주요 지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학습 완료도, 그 다음에 진도율, 차시 단원 이수 현황, 학습 지연 여부 이런 지표들이 있어요. 자, 학습 진도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까? 이 학습 진도 모니터링이다 라는 것은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가 강의를 얼마나 시청을 했는지, 또 퀴즈나 과제를 어느 정도 완료했는지 이런 학습 활동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로그를 통해 가지고 학습 접속 빈도, 학습 시간, 퀴즈 점수 이러한 학습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죠. 자, 효과적인 학습 진도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에 진도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시별 최소 이수 진도, 특정 기간 내 달성해야 될 진도율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자는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해서 개별적인 개입을 수행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가지고 학습자에 대한 어려움 또 요구사항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습 진도 관리 결과 분석 및 보고인데요. 운영자는 주기적으로 학습 진도 보고서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달자에 대한 현황, 학습 성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또 분석 결과는 개선사항 도출에 활용이 되고요. 또 교육 운영 전략을 수정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자, 학습 진도 관리의 주요 절차 및 방법을 살펴보면은 진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정, 학습 활동 모니터링, 개별 학습자 지원, 커뮤니케이션 유도, 진도 보고 및 분석, 자동화 알림 설정 이러한 절차가 있고요. 학습 참여 관리다라는 건데요. 학습 참여가 저조해요. 또 학습 진도가 기준 이하로 떨어져요. 그런 학습자를 이제 독려하기 위해서 LMS의 자동 독려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동 발송 기능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안내 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LMS가 문자 발송 업체라든지 이메일 발송 솔루션과 연동이 되어 있어야지 가능한 거겠죠.
또 과도한 독촉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이슈가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자라는 거고요. 자, 학습을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은 개인화돼서 맞춤형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겠고요. 또 포인트, 배지, 랭킹 이런 개인화적인 요소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상호 동료에 대한 유도, 토론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질문 상담이 가능한 이제 멘토라든지 튜터를 지원할 수가 있고요. 주기적인 리마인더, 알림을 통해서 학습 참여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자, 학습 참여 동료 수단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먼저 문자가 있겠죠. 네, 문자로 이제 알림을 발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메일이 있습니다. 자, 정보량이 많고 개인화가 이제 용이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푸시 알림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LMS에서 이제 푸시 알림 활용이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 전혀 이러한 노력에도 학습자가 반응이 없을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 이제 전화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학습 독려를 할 때 우리는 주의사항이 뭐냐? 안내 메시지를 반복 발생하는 것은 좀 관리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 이후의 반응을 점검을 하고 또 동료 전략을 수립을 해서 합리적인 운영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너무 잦은 문자, 이메일 알림은 굉장히 피로감과 거부감을 줄 수가 있고요. 이제 동료의 목적은 나는 이 사람한테 이제 독려를 했다. 그런 관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다시 학습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려는 발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 확인까지 이제 포함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모든 독려 방식은 시간, 비용, 자원이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독려 방식을 선택하자라는 거예요. 자, 학습 참여 독려 수행 절차를 살펴보면은 먼저 학습 진도 확인에 대한 이제 접근이 되겠고 운영 계획서 및 일정 확인이 되겠고 학습 지원 시스템에서 학습 진도 현황 확인이 되겠고요. 또 과제 평가 참여 여부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독려 방법 동료 대상자 선별, 그리고 동료 수행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소통을 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원격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대면 수업의 비해서 이제 여러 교강사와 학습자와 소통의 기회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학습하고 있다 라는 참여감 또 현존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자, 소통의 채널은 어떤 게 있을까? LMS 내 게시판이 있습니다. 학습지원센터, 고객센터, 공지사, FAQ 등 메뉴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문자가 있죠. 즉각적이고 간단한 정보 전달에 적합을 하고요.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이 가능할 수 있고 파일도 이렇게 첨부할 수가 있고요. 푸시 알림이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 알림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전화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개인적인 소통 방식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진도 지연이 심각한 학습자라든지 민감한 이제 문의에 대응할 수가 있다. 자, 채팅이 있습니다. 이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직접 면담이 있습니다. 심층적인 상담이라든지 학습 부진, 학습 중단, 위기에 관련된 이제 학습자를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학습 커뮤니티가 됩니다.
이 학습 커뮤니티 활동이다 라고 하면은 학습자들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정보와 지식을 공유를 하고 또 협력을 하면서 학습을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학습 커뮤니티의 주요 활동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토론과 질의응답이 있겠죠. 토론하거나 질문하거나 또는 답변을 얻는 활동을 말을 하고요. 네, 프로젝트 및 협업입니다. 네, 여러 학습자가 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서로 이제 협업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또 자료 공유입니다. 학습 관련 참고 자료가 있다든지, 네, 또 링크 파일을 서로 공유를 해서 네, 학습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고요. 학습 경험 후기에 대한 이제 공유가 있습니다. 학습 경험이나 학습 과정에서의 고민이 있다든지 노하우가 있다든지 또는 후기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공유할 수가 있겠고요. 네트워킹인데요. 같은 관심사나 목적을 가진 학습자들이 연결이 되어서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을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을 해요. 자, 학습 커뮤니티에 대한 내용은요. 네.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나 공유를 촉진을 해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공간만 개설한다 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참여의 자발성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 여부를 좌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커뮤니티 운영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학습자가 배우고자 하는 주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되고요. 예측 가능하도록 정기적인 이제 운영이 필요하겠고요. 또 자발성 유도죠. 네,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는지에 달려 있고요. 헌신 없이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 운영진의 관심과 노력을 기반으로 성장한다 라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학습자 질문 유형 및 대응에 대해서 보면은 학습자에 대한 질문은 학습 과정 전반적으로 발생이 되죠. 그래서 질문의 성격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학습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다. 그러면 이제 학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제기하는 질문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학습 진도율, 차시, 이수 여부 이런 학습 진행과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LMS 기능 안내라든지 운영자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고요. 과제 제출이라든지 성적 산출 기준에 대한 질문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성적과 관련이 되니까 민감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정확, 공정, 일관성을 유지한 안내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적인 기술적인 이제 질문이 있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오류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신속한 대응 그리고 기술 지원 부서라든지 매뉴얼 이런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행정 및 운영에 관련된 질문, 수료라든지 수강 취소 여부, 학습 인정 여부, 증명서 발급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마련된 운영 정책과 기준에 근거한 안내가 요구가 되겠다라는 거죠. 학습자 질문을 대응을 잘 하자.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겪는 의문이라든지 어려움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과 지원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자 질문을 대응을 한다. 그러면 학습자 중심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공을 해야 되겠고 이제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을 하자라는 것이고 신속한 응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문은 FAQ 형태로 정리를 하자. 그리고 자주 질문하는 내용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학습자에 대한 질문 대응이다 라고 한다면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FAQ 게시판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기록을 해서 누적 관리할 수가 있고요. 또 즉시 해결이 필요한 경우 실시간 채팅을 활용을 하면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채널, 이메일, 문자, 전화 등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학습 중 자주 발생하는 질문의 유형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또 기술적인 문제, 재생되지 않아요, 소리가 안 들려요, 로그인이 안 돼요. 이런 건 이제 많은 질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땡땡 개념이 이해되지 않아요 라는 것들. 다음 모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뭐 눌러야 되나요? 또 성적 결과, 퀴즈 결과, 평가 결과 언제 나오나요? 이런 질문. 강의는 언제까지 들을 수 있나요? 이런 것들. 다른 학습자와 어떻게 연락하나요?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적절한 이제 권장하는 대응을 마련을 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고요. 자, 학습 동기부여입니다. 네, 학습 동기부여다. 네, 라는 것은 학습자가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 의지와 관심을 유지하면서 학습을 지속하도록 돕는 전략이나 활동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학습을 중단을 한다든지 또는 참여도가 낮다든지 이런 상황에 닥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 호기심, 즐거움과 같은 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의 동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습 적응을 강화하는 요인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하자, 학습 효과를 이제 높이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학습 지속을 지원을 하자. 그래서 학습 중단을 예방을 하고 꾸준한 참여를 유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동기에 대한 부여를 해줘야 되겠는데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지원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게 있을까? 먼저 피드백 제공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을 해서 스스로 학습을 점검을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자라는 것이고요.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을 하자라는 거. 그러면서 학습의 흥미를 높이고 학습 참여를 유도하자라는 것이고요. 자, 목표 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별 학습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자.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자. 또 사회적 연결감을 제공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도 촉진을 시켜서 사회적인 동기를 강화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켈러의 ARCS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수 설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설계되어야 될 핵심 요소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뭐가? 학습 동기 유발이. 그래서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려면 학습 동기는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 그래서 학습자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라는 기존의 교수 이론의 관점을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의도적이다라는 거죠. 네. 네.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설계되어야 될 핵심 요소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결과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학습 과정에서 실제로 흥미를 느끼거나 몰입을 했다라는 거가는 이제 별개의 문제다라는 걸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동기 관련 연구 이론을 통합, 체계화하고 수업 설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동기 유발, 또 유지 전략을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ARCS 네 가지 요소별 동기 유발 전략이 있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먼저 주의 집중이에요. 학습자의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을 하고 집중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각 자료, 흥미로운 사례, 사건 제시 이렇게 이제 능동적인 이제 반응을 유도를 해서 지루함을 방지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성입니다. 학습 내용이 학습자에 대한 목표, 경험, 요구와 연결되도록 해라. 그래서 친밀한 사례나 상황을 이제 활용을 하고 실용성 중심의 목표를 제시를 하고 학습자 동기 특성에 맞춘 활동을 제공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감입니다. 네. 성공 가능성을 인식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쉬운 과제부터 어려운 과제로 난이도를 단계화를 시켜서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를 하자라는 것이고요. 만족감이 있습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 성취감을 제공을 해서 동기를 이제 강화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라든지 적용 과제로 성취 경험을 제공을 하고 칭찬을 한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를 하고 수업에 대한 평가, 내용에 대한 일관성 유지로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ARCS 이론 네 가지는 꼭 기억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안과 데시의 자기결정 이론이 있습니다. STD.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고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게 만드는 동기가 자기결정성, 자율성이 되죠. 그런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결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런 행동은 개인 내부에 대한 동기뿐 아니라 외부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DT다 라고 하면 동기 유형을 6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개인의 가치, 목표와 통합이 되고 궁극적으로 내적 동기로 수행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SDT 동기 유형 6가지를 살펴보면 비규제가 있습니다. 자, 행동의 의지, 목적이 없어서 학습이나 행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자기 결정성이 매우 낮은 단계가 되겠고요. 자, 외부 규제가 있습니다. 네, 보상이라든지 벌이라든지 지시 이런 통제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내포 규제는 죄책감, 불안, 체면 이런 내면화된 압력 때문에 행동하는 것. 식별된 규제는 행동의 가치를 중요하다고 인정해서 수행하는 것. 통합된 규제는 행동이 개인의 가치, 정체성과 통합이 되어서 자발성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내부 규제는 행동 자체가 즐겁고 흥미로워서 행동을 해요. 여기에 이제 내적 동기가 되어서 자기 결정성이 매우 높은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환경에서 교수자는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을 하고
학습 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버지는 온라인 학습에서 교수자의 역할을 교수적, 사회적, 관리적, 기술적 역할로 구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역할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먼저 교수적 역할이다 라고 하면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학습 활동을 안내를 해요. 그리고 학습 동기 유발을 지원을 해주고 이제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한 설명을 제공을 해주고 토론을 촉진하고 학습자의 질문에 답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 설명하고요. 자, 사회적인 역할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우호적인 학습 분위기,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자, 상호 교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적절한 칭찬과 격려로 참여 행동을 강화하는 것. 자, 관리자의 역할이다. 그러면 이제 운영 전반을 관리를 하고 학습 절차에 대한 안내, 그리고 이제 과제에 대한 난이도를 조정을 해주고 개인별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 네, 기술적인 역할이다. 그러면 어떤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어려움 없이 네, 사용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 매뉴얼, 안내를 제공을 하고 혹시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제 바로 네, 도움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개방형 학습 환경입니다. 자, 한나피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결정을 하고 자원을 탐색,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개방형 학습 환경이다. 그렇죠? 이것의 의미가 뭐다? 개방형 학습 환경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방형 학습 환경의 주요 요인은 무엇일까? 라는 걸 보면은 먼저 이제 촉진 맥락이다 그랬습니다. 자, 학습자가 필요와 접근을 계획을 하고 학습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말을 해요. 그래서 외부에 부여된, 외부에서 유도된, 학습자에 의해서 생성된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의해 부여된 맥락이다. 외부에서 명확히 규정이 되어서 제시된 것이고요. 자, 외부에서 유도된, 외부 자극에 의해서 유도되어서 발생이 되고 학습자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필요를 인식을 하고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한 것을 말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원이다 라고 하면 이제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출처다 라는 겁니다. 정적, 동적 자원이 있는데 정적이다 그러면 변화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 동적이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면서 진화되는 것. 실시간 피드백이라든지 온라인 토론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겠죠. 네, 그리고 도구입니다. 네, 학습자가 자원과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조직,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처리는 정보 처리와 분석 도구가 있겠고 탐색 도구는 이제 검색을 할 때 검색 엔진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가 있겠고 수집이다. 그러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거고 조직화다. 그러면 기존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연결하고 체계화하는 것. 생성이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결과물을 제작,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비계다. 그러면 학습자의 학습 노력을 지원하는 구조적인 지원을 말을 해요. 그래서 개념적이다.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안내하는 것. 메타 인지적이다. 그러면 학습자의 사고 과정과 전략을 점검 조절하도록 지원하는 것. 절차적이다. 자원활용 방법, 학습 절차에 대한 안내. 전략적 지원이다.
문제 해결 및 학습 접근 전략에 대한 가이드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기억해 주면 돼요. 자, 기술 수용 모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네, TAM이다 라고 합니다. 네, 데비스는 사용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 시스템을 왜 수용하거나 거부하는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기술 수용 모델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술 수용 모델이다 그러면 사용자가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두 가지의 핵심 인식 요인, 즉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성, 유용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살펴보면 인지된 용이성이다, 용이하다, 쉽다라는 거죠. 쉽다고 느끼는 정도. 유용성이다. 그러면 나한테 이득이 돼야 되겠죠. 유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업무 수행 능력이나 성과가 향상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인식하는 정도를 말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 수용 모델의 핵심 구성 요소 두 가지가 뭐라고요?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이죠. 용이성은 뭐라고요? 쉽다 라고 인식하는 거. 유용성은 업무 능력이나 학습 성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 촉진 전략에 대해서 볼 건데요. 중요하죠. 자, 이제 학습 촉진 전략이란 학습자의 참여도와 몰입을 높이자.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자.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감, 학습 부담을 완화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의 참여도를 향상을 시켜주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시켜주고 내용 복잡성을 극복을 해주고 학습 효과를 최적화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학습 촉진 전략의 이제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 학습 촉진 전략이 무엇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살펴봤죠. 능동적으로 참여, 스스로 학습을 조절하고 성찰,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주도 학습 전략이에요. 자, 누가 스스로 학습을 주도한다 라는 거죠. 학습 관리 전략이다 라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학습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를 하고 액션 성찰 학습 전략이다. 그러니까 학습 활동을 이제 액션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본다, 성찰을 해본다. 그러면서 개선점을 도출하도록 돕는 전략이겠습니다. 자, 학습 전략이 이제 반영된 이러닝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라고 보면은 자, 이런 특징이 있는데 학습자 중심 설계요. 누구 중심이요? 학습자 중심으로 구현된다라는 것. 자, 교술자의 촉진자 역할이 강화가 돼요. 교수자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 촉진자로서의 역할이다. 지적, 사회적, 관리적, 기술적인 촉진이다 라는 것이고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찰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거고요. 동기 및 감성적인 지원을 강화를 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촉진을 하고 학습자 사회화 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합니다. 자, 수강 오류에 대한 관리를 살펴보면은 수강 오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학습자에 의한 원인 그리고 이제 시스템적인 원인 특히 LMS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학습자의 원인이다 그러면 이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기기의 문제, 또 학습 환경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기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드웨어적인 거. 그리고 인터넷 접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수강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지원 시스템 대표적으로 이제 LMS가 있겠죠. 그 자체로 발생하는 문제 오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이트 접속 장애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되면은 고객센터, 학습지원센터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며 자, 운영자는 오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학습자에게 적절한 안내와 후속 조치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자, 수강 오류를 대응하는 방법은 일단은 오류의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오류를 수정,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수정할 수가 있겠고, 그런데 진도나 이수나 평가, 기록처럼 이제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운영자가 임의 수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수강 오류 공동 대응 절차를 이제 살펴보면은 오류 접수 및 원인을 확인하고 관리자 기능 처리가 가능한 여부를 판단을 하고 조치를 수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했느냐라는 걸 검증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학습자에게 처리 이력을 남기면 되겠습니다. 자, 성적 처리 이제 오류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적 처리에 대한 오류는 이제 학습자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기능에서 수정이 가능한 경우는 이제 즉시 수정할 수가 있지만 변경하는 근거를 확인을 해줘야 되겠고, 직접 수정이 제한된 경우는 기술 지원팀에 요청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는데, 학습자 오류하면 학습자가 누구인지 또 과정명, 발생 시점 이런 이제 근거 자료를 함께 전달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용상 오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원인을 먼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자 원인인가, 시스템 원인인가 파악을 해야 되겠고, 가능한 경우 관리자 화면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요. 기술 지원에 이제 협업을 해결할 수가 있고 학습자 안내를 하도록 합니다. 자, 진도율에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운영자가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원팀 요청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 되고요. 과제 평가에 대한 내용은 LMS에 따라서 운영자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모든 조치 후에는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학습자에게 이제 처리 결과를 안내를 해야 돼요. 과제 평가 오류에 대한 것은 제출했나, 채점이 되었나, 점수 반영이 잘 되었나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확인을 해주고, 채점 누락이 된 것이 있는가 라는 것, 점수 이상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모사 답안 표절이 있으면 대응을 하고, 과제 평가를 이제 초기화를 하고, 이제 과제 평가 상태 오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의 초기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료 중 수료 처리에 대한 오류가 있다 라고 한다면 필요할 경우에 강제 수료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